였어서 일단은 그 오답인 문장,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문장 그거를 빼고 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지문 길이가 짧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지문 길이가. 근데 이제 너네가 알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다른 유형의 지문들을 보면서 이거는 무관한 문장으로 변형될 수도 있어 라고 했던 어떤 지문들의 특징이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이 그랬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이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 같은 경우는 무관한 문장으로 변형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 무관한 문장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겠지.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핵심이 되는 그 반복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그 키워드가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했었지. 보통은 1번 전에서 우리한테 키워드 주제를 다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딱 잡은 다음에 1번에 걔가 있는지 2번에 걔가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라고 했었지. 지금 보니까 뭐 14강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잘 풀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그 틀린 문장, 무관한 문장도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많았어. 정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그 지문부터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키워드 찾아오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인상파에 대한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그거랑 이제 반복되는 키워드가 딱 한 가지가 더 있었어. 그 반복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는 핵심 키워드가 됐었을 거고요. 거기도 일단은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그들이 경험해 왔던 아카데믹 훈련을 거절하면서요. 모네랑 다른 인상파 화가들은요. 믿었어. 대절이라고 믿었어요. 대부터 art까지 한 덩어리지. 뭐라고 믿었냐면 컴마 쌍컴마로 들어간 부분 일단 제껴두고 그들의 예술이 더 진정성 있다고 믿었대요. 뭐보다 어떠한 아카데믹 예술보다 그들의 그 예술 작품이 더 진정성 있다고 믿었어요 라고 얘기했고 계속해서 아카데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미술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거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그 교육적인 미술보다 자기들의 그림이 더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부연 설명을 해줘야겠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 작품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걸 이제 컴마 쌍컴마에 설명을 해준 거야. 그것의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서요. 근데 뭐하는 객관적인 방법이었냐면 그리는 방법이요. 근데 what they saw 그들이 본 것을 그리는 그 객관적인 방식을 가지고서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before them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before 같은 경우는 그냥 전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지. 전, 후 이렇게. 근데 이제 before 같은 경우 그 전자를 한자로 바꾸면은 앞전자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후에란 의미로 보통 쓰는데 이 앞에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before이. 그치? 그래서 in front of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efore them이라고 하면 그들 전에가 아니라 그들 앞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그들이 본 것을 그리는 객관적인 방식을 가지고서 그들의 예술이 더 진정성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impressionist의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이 인상파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지.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어요?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왜 객관적이라 그랬지? 보이는 걸 그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니까 객관적이요라 그랬고요. 객관적이니까 어떻다고 다시 표현했어? 더 진실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objective, 그 다음에 what they saw, 그 다음에 sincere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다 라는 거를 핵심 키워드를 잡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들은 모두 동일해요. 대절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들이 목표로 해. 그들의 감각을 포착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에 전부 다 동의를 한대요. 근데 감각을 포착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or로 연결이 되면은 혹은 또는 이라고 해석하지만 결국에 이 감각이라는 건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라고 해서 결국에 동격의 표현이에요. 감각을 포착할 거야. 그 감각을 포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포착한다고요.
as they painted 그림을 그릴 때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인상파 화가들은 대절하는 거 동의하는데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감각을 포착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그냥 그들이 본 것을 포착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뭐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의 특징은 본 것을 그대로 그린다는 객관성, 진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그대로 두 번째 문장에서 본 거 그대로 포착해서 그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같은 지근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각을 포착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감각이라는 거 본대로 그린다고 했어요. 이 보는 거 뭔데? 시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를 지금 sensation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id sensation 이러한 감각은 포함해요. 뭘 포함하고 있냐? 빛에 깜빡거리는 그 효과를 포함하고 있대요. 근데 이 깜빡거리는 효과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포착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사물을 regard 하면 이제 여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응시하다, 보는 거의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응시할 때 우리의 눈이 포착하는 그 빛의 깜빡거리는 효과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응시할 때 우리가 포착하는 거. 이거.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는 거 그대로 그린다고. 계속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보는 거 그려요. 그대로 보는 거 그려요. 라 그랬고요. 너무 씨씨 했으니까 응시하는 거 그대로 눈으로 그려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된다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문장이 did sensation 이런 감각은 이라 그랬잖아. 이런 감각은 이라는 거 지금 앞에 있는 sensation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연결고리로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도 힌트가 될 수는 있어. 근데 무조건 여기서 sensation 나왔는데 여기서 sensation이라고 그대로 받아줬구나. 그러니까 얘 잘 썼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세부적인 거에서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sensation이라고 잘 연결고리를 받아줬지만 뒤에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거 그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그려요. 여기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지금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아카데믹을 거부해서 아카데믹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줬잖아. 그럼 왜 아카데믹이랑은 다른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아카데믹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요. 그 인상파 화가들은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람들을 그려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요. up-to-date 하면 모던이랑 같은 의미였지? 최신의 현대적인 그 상황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making no attempt 시도하지 않아. 뭐 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페인팅 테크닉 그리는 기법이니까 화법을 숨기려고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숨기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그려요. 에 대한 얘기였겠지. 그들이 어떻게 그리는지 그 기술을 숨기지도 않고 보이는 그대로 일반적인 현대라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려요. 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현대적이에요 라는 얘기가 봐요, 응시해요.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이 여기 다음 문장에서 나왔던 거야. 여기 무관한 문장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카데미의 그 체계가 어떻냐면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할 수 있겠지. 왜? 아카데미가 라고 4번 문장에서 얘기해줬잖아. 그러면은 요거 꼬리 잡아서 아카데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적인 걸 강조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키워드가 어디로 이동한 거야? 아카데미. 로 이동을 한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아카데미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인상파 화가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서 그 포인트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아카데미 얘기가 나왔어도 근데 반면에 아카데미 이런 특징을 가져 글로 넘어갔으면 안 됐던 거지. 그래서 거기를 체크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도 같은 얘기 할 거야. 그들은 피해요. 상징이나 어떠한 서사적인 내용은 피해요 라 그랬죠. 뭔가 상징하지 않을 거래. 아까 얘기했죠. 뭐 한다 그랬어? 그들의 기법을 숨기려고 하지 않을 거래.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상징이라는 건 약간 뭐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거 상징하는 거야. 별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약간 거기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징이란 단어랑 요거랑 다른 의미로 지금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어떤 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뭐 할 거냐면 그 보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reading a picture, 그 그림을 읽는 것을 방지할 거래요. 읽지 않게끔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들의 그림을 as an isolated moment, 어떤 독립적인 순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거래요. 어디에서 독립적인 거? 시간 속에서 독립적인 순간으로서 그 그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앞에서 이거 하지 않을 거고 이런 거를 추구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 reading a picture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읽어요 라 그랬지. 이 읽는다는 얘기가 뭐겠어?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상징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도록 해석하도록 하지 않을 거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시간 속의 한순간으로 남겨둘 거예요 라 그랬지. 마치 뭐처럼? 사진처럼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야. 객관적인 사실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지금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see, saw, regard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여기는 지금 시간 안에 동떨어진 어떤 순간으로서 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준 거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 거야? 보는 것을 그대로 그려요. 객관적인 걸 그려요. 이런 의미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또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isolated, 전혀 뜬금없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결국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내용 정리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일단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인상파는 아카데믹한 거랑은 달라요 라고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왜 달라? 라고 했을 때 인상파 애들이 어떤지를 설명해 줬어요. 얘네들은 뭘 해요? 보이는 그대로 그려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을 추구해요 라고 표현을 했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뭔가 상징하는 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 서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처럼 딱 한순간을 딱 고립시켜 놓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상파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다른 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객관성, 보이는 거,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야? 지금 뭐에 대한 얘기했던 거야? 인상파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특징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제목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들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인상파 화가들은 아카데믹한 거랑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C 자리에 들어갈 거는 뻔하지. 뭐 들어가야 돼? characteristic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상파 화가들은 아카데믹한 거랑은 달라요 니까 간단하게 different 쓸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지난 시간에 달라요 얘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했었지? distinct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2번으로 가면은 자, 식물에 대한 얘기였어. 이건 이제 식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에 대한 얘기였고요. 얘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뭐 이런 얘기였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자, 식물은 평가해. 뭘 평가하냐? 그들이 언제 경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 무엇이 more prudent 더 현명할지요. 뭐 하는 것이 to be collaborative 협력하는 것은 또 언제 더 현명할지에 대해서 식물은 평가할 수 있어요 라고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체크하세요 라고 한다면 plant 당연히 식물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식물에 대한 얘기야. 식물이 뭐 하는 거? 언제 경쟁할지, 언제 협력할지 평가하는 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To make this kind of a decision, 이런 결정, 이런 종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weigh 하면 이제 무게를 재는 거, 그러니까 저울질 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비교해봐요. 에너지의 비용을 비교한대요. 뭐랑 비교해서? 이익과 비교해서요. 이익 대비 비용을 비교해보는 거야. 뭐를 위해서? 그 향상된 성장과 향상된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저울질 해봐요 라고 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뭐 한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비용이라는 건 나한테 빠져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개념이죠. 뭐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뭐가 이득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장 같은 경우도 this kind of decision 이런 종류의 결정은 이게 뭐야? 뭐가 경쟁적이지? 뭐가 협력적이지?에 대한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이랑 연결되니까 이런 문장 같은 경우 문장 사이 포인트로도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겠지. 어떻게 식물이 이렇게 무게를 재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비록 식물은 일반적으로 시도해요. 더 크게 성장하려고 시도를 한대. 뭐보다? 가까이에 위치되어 있는 그 이웃 식물보다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나 쟤보다 크게 자랄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경쟁하는 거죠. 그치? 경쟁하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왜 더 크게 자라려고 하는 거야? 빛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요. 그 빛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쟤보다 더 크게 자랄 거야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 이웃한 식물이 이미 상당히 더 크다면, 그래서 그 경쟁이 아마도 질 것 같으면요. 그럼 그 식물은 뭐 할 거예요? temper이라고 하면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뜻이죠. 누그러뜨릴 거예요. 그것의 경쟁적인 본능을 완화시킬 거예요. 별로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지. 지금 뭐 한 거야? 비용과 이익을 따져본 거지. 이익은 뭐였어? 내가 경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요. 빛을 더 많이 점령할 거야 에 대한 얘기였는데 따져보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봤자 질 것 같아. 그럼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비용이 더 크니까 아예 경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줬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 해줘야겠죠. 즉 식물은 경쟁해요. 오직 언제만 경쟁해? 그 경쟁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될 때요. 아무 때나 경쟁하지 않아. 필요하면 경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필요할 거래? 그들의 성장과 번식을 서포트, 지지해주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경쟁을 할 거고요. 그럼 경쟁이 필요하면 무조건 경쟁하냐? 그것도 아니었지. 그리고 뭐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위에 거를 얘기해 줬던 거죠.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어떻게 한다고? 이익과 비용을 따져봐서 한다고요. 라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던 거고요. only when이 나왔는데 only부터 지금 success까지 한 덩어리죠. 얘는 지금 only when이 뒷문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only when을 제일 앞으로 끌어올 수 있죠.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 only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도치될 거예요 라고 배웠죠. 그래서 도치시킬 건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only가 가지고 나오는 문장은 절대 건들면 안 돼 라 그랬잖아. 도치시키세요 라고 했을 때 only부터 success까지 해서는 절대 건드려지면 안 돼. 그래서 어디? 얘가 도치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lants compete 이 부분을 도치시켜서 만약에 이제 변형이 된다면 여기까지가 only 문장이었고 그래서 do plants compete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do 빼고 이런 식으로 밑줄 쳐놓고 맞게 틀리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치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여기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에 있었어. 무관한 문장으로 뭐가 나왔냐? 진화와 성장을 위해서 식물들은 끊임없는 경쟁을 계속해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위에서도 지금 진화해요, 성장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치? 그거 그대로 받아준 다음에 근데 뭐라 그랬어? 끊임없이 경쟁해요 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문장이랑 완전 상충돼야지. 왜? 이럴 때만 경쟁해 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에서는 계속 경쟁해요 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어야겠죠. 그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무관한 문장으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다시 연결됐었어야 돼. 그래서 뭐래? 일단 경쟁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산출하다 생산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필요로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요, 그럼 그들은 경쟁을 멈춰요.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to living 생존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경쟁을 그럼 계속해서 무한대로 하냐? 그것도 아니고 딱 할 만큼만 하고 이제 다른 거 해요 라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생존으로 이제 에너지를 전환시킬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식물들한테 있어서 경쟁이라는 건 그거 왜 하는 거야?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승부욕 때문에 이기고 싶어서, 즉 승리라는 어떤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생존에 대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 식물, 경쟁.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한 가지 추가됐었어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거? 생존이요. 주제 찾으세요, 제목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지? 제일 마지막까지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주제문이야 라고 얘기했었죠. 식물이요, 생존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개념이 나왔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생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았어야지 잘했던 거고, 자 일단 내용 정리하면은 뭐 내용 간단했어. 식물에 대한 얘기요. 자, 식물은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라는 거 뭐해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경쟁을 할 거고요. 즉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뭐 했을 때만, 자기네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만 경쟁을 한다. 그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무한대로 경쟁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경쟁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멈춘다 그랬지. 그래서 식물한테 있어서 경쟁이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왜 하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생존의 문제야.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목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식물들은 이익과 비용을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거는 그냥 첫 시작점이었고요. 이거에서 무슨 얘기까지 가고 싶었던 거야?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갔었어야지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겠지. 당연히 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식물의 경쟁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야겠지. 그거는 survivor is the first, 생존이 우선이고요. 이기고 지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라고 들어갔어야 돼. first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같은 표현으로 secondary,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었어야겠죠. 자, 3번 지문도 굉장히 쉬웠어요. 얘는 이제 기계화에 대한 얘기였죠. 기계
기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에 대한 얘기였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어? 엘리베이터 가요. 에스컬레이터 가요. 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가 키워드를 체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키워드로 잡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만 있었으면 돼. 뭐? 기계화, 수직이동. 이 두 가지요. 여기에만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지 만약에 에스컬레이터 가요, 엘리베이터 가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으면은 이걸 포함하는 다른 주제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겠죠. 핵심만 잡아왔었어야 돼. 자, 그래서 얘 보시면요. 메커니제이션, 즉 기계화는요. 가속화시켰어. 수직적인 이동을요. 이게 주제문이었어. 그쵸?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메커니제이션, 그 다음 vertical movement. 이 두 가지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기계화라고 했을 때 잘 모르잖아. 추상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계단이랑 경사면은요, 일반적으로 방법이야. 뭐 하는 방법이야? 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few building이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으로 해석하셔야겠죠. 거의 건물들은요,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물들은요, 넘지 않았어요. 5층을 넘어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서 5층 이상으로 갈 수 없었대요. 즉, 수직적으로 많이 이동할 수 없었어요. 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너네가 stairs and ramp를 보자마자 얘 뭐라? 기계화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겠죠. 그냥 계단이잖아. 그럼 내가 발로 그냥 걸어가는 거지. 기계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화가 없었을 때는 버티컬 무브먼트에 한계가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 오티스 컴퍼니가 1853년에 설립했는데 그게 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앞에는 기계화 이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기계화 이후에 대한 얘기야. 그럼 기계화가 돼서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문장 삽입 포인트를 쓰기에 굉장히 좋겠지. 얘를 기점으로 아니었어, 근데 됐어.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모든 것을 바꿨는데요. 뭘 가지고 바꿨어?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발명했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더 큰 건물이 가능해지게끔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건물이 더 커졌어요. 이거 지금 뭐 된 거야? 수직적 움직임이 가속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잘 연결이 됐던 거예요. 뭐 가로친 부분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이니까 사실은 안 읽어도 괜찮은데 문법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할게요. 자,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 아니,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지 뭐가 안전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전해요. 왜 때문에 안전하냐면 그것이 lock the car in place 뭐 하기 때문에 그 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카라고 한 거는 엘리베이터의 승강기 네모난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고정시켜줄 수 있대. 근데 언제 고정시켜줄 수 있냐면 그 케이블이 실패할 때도요. 케이블이 실패한다는 건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케이블이 떨어져도 끊어져도 그 승강기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엘리베이터야 라는 설명이었고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요. 자, 해석할 때 보니까 세이프 같은 경우 지금 앞에 있는 그냥 그대로 받아준 거 요렇게 그냥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며주는 거. 그리고 나서 because 나왔어. 문장 나와야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 나왔어요. 그래서 place까지 끝났단 말이야. 근데 should란 동사가 또 나왔죠. 얘 왜 나왔어? 나 해석 뭐라 그랬어? 만약에 그 케이블이 떨어질지라도 라고 해석을 했죠. 얘 원래 문장 쓰세요 라고 하면 뭐였냐면 if the cables should fail 이 문장이었어요. 뭐였던 거야? 가정법이야. 그래서 원래 가정법 문장이었고요. 우리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뭐 할 거야? 주어 동사 도치되기로 했었지? 그래서 지금 should the cables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가정법에 should가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뭘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케이블이 떨어지면 그래도 그 승강기를 고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라고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해석할 때 갑자기 여기 슈드가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처럼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나는 그 문장에 판별법이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컴마가 없지만 두 문장으로 이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문장 끝났다는 거 알면은 두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었겠지. 그 다음에 항상 조동사가 있을 거예요. 가정법은 조동사를 가지고 나올 거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하면은 아 얘는 가정법이었는데 if를 생략하고 쓴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 문제를 푼다던가 지금처럼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서 해석을 한다던가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됐죠? 자, 위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했으면 에스컬레이터도 예로 들어줄 거야. 에스컬레이터는 더 나중에 나왔거든. 근데 뭐도 가지고 왔대요? 더 큰 능력을 가지고서 나왔대요. 근데 어떤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켜줄 수 있었어. 어디로요? 더 짧은 수직적인 거리에서요.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0층까지 왔다 갔다 빠르게 하는 거였으면은 에스컬레이터는 하나 타고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지. 1층에서 2층까지 더 짧은 거를 이동할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 당연한 얘기 하는 거고요. 그냥 그것이 made their debut 첫 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풍 같은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언제 출시가 됐냐? 그 파리 엑스포에서 1900년에 이렇게 출시됐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그냥 부연 설명이었어. 근데 이제 이거 꼬리 잡아서 무관한 문장으로 이어졌지. 그 다음 무관한 문장이 어떤 얘기가 나왔었어? 세계 박람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라고 해서 이 엑스포지션을 잡고 세계 박람회 얘기로 넘어갔었죠. 우린 지금 기계화, 수직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였기 때문에 당연히 걔가 틀린 문장이었던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요. 도시가 뭐 할 수 있었어? 이제 퍼질 수 있었어요. 지하로 퍼질 수 있었대. 당연한 얘기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래로도 갈 수 있었겠죠. 지하로 퍼져서요. 어떤 거 가지고 있었어? 더 깊은 지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하 2층, 3층 이렇게 지하철도 생겼어요. 터널도 만들 수 있었고요. 당연히 위로도 도시가 확장될 수 있었겠죠. 어떻게? 고층 건물들 같은 거요. 에드워드 뭐 했을 뿐만 아니라 whatward, outward 이렇게 밖으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퍼졌다면 지금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underground, upward 이런 부분들 전부 다 vertical movement에 대한 얘기였다. 체크하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내서 The Modern Cityscape 이 현대 도시 경관이요. 현대 도시 경관이라고 하면은 맨하탄이 여전히 상징적인 예시고요. 맨하탄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의미겠지. 그 맨하탄에서 볼 수 있는 현대 도시 모습은요. was created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됐죠? 내용 되게 간단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계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기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 이동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어요. 가 주제문이었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예로 들어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할 수 있었대? 도시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도시 얘기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왜?
수직 이동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라는 얘기가 위아래로 확장시켰어요 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얘기를 위해서도 똑같이 해줬던 거기 때문에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보시면 아주 기계화된 빈칸이요. 수직적인 움직임을 가속화시켰어요 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가속화시켰어. 뭐가? 기계화된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그거를 시설물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일단 F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시설물. facility요. 이 mechanized facility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명식으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가속화시켰어요. 뭐 들어가야 돼? accelerate. 자, 4번이요. 뭐 4번 지문도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 근데 일단 뭐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관객에 대한 얘기였죠. 그치? 그래서 뭔가 이게 연극에서 관객의 역할에 대한 얘기였고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만약에 너가 원하면은 뭐 하고 싶으면 극장에서 재밌기를 원하면요. 그러니까 너가 극장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근데 언제? 19세기 이전에요. 너는 could not avoid the fact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을 거래요. 그럼 다시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겠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밖에 없대요. 대화예요. 마찬가지 conversation 뭐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Your fellow members of the audience 그 옆에 앉아있는 관객, 동료랑 대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누구랑 대화할 수도 있는 거야? With the actors 그 배우랑 대화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일장 극장에 대한 얘기예요. 뭔가 연극 보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거기에서 누구? 관객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9세기 이전에는 관객이 극장에서 참여했었어야 돼. 어떻게 참여했었어야 돼? 말하면 돼. 옆에 앉아있는 그 관객이랑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우랑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관객이, 근데 어떤 관객?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아니면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는 이런 관객이라는 그 개념은요. is a new thing, 새로운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이 새로운 거예요 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야? 요즘에 나온 트렌드야 라는 얘기였죠. 과거엔 안 그랬는데 요즘 새롭게 바뀐 거예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 2번 문장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19세기 이전에 라 그랬으니까 과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근데 그거랑 다르게 참여했던 거랑 다르게 어떤 개념이요? 그냥 관객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보고만 있어야지 라는 이 개념은요. 즉 참여하는 거랑 반대되는 이 개념은요. new thing 어떤 거? 요즘 추세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대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장 이제 뭐라 그랬어? 19세기 이전에 다시 과거 얘기할 거야. 자, 19세기 이전에 관객들은 were lit. lit 하면 뭐 하는 거지? 조명을 비추는 거죠. 그치? 그래서 조명이 비춰졌어요. 즉 조명을 받았고요. and 종종 완전 극적으로 완전히 vocal, 목소리를 냈어요. 시끄러웠고요. and active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했대요. 즉 지금 여기서 조명을 받고 목소리를 내고 액티브한 거 전부 다 participate 하는 거 참여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참여했어요. 심지어는 뭐 하기까지 했어? 그 출연진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대로 뛰어가기까지 했어요. 무대에서 이렇게 난입하기까지 했어요. 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그냥 설명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it was the actor David Garrick 뭐였어? 18세기의 그 배우 데이브 게릭이었어. 뭐 한 것이? pioneered라고 하면 이제 선도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죠. 그 개념을 선도한 것은요. 이끌어 나간 것은 바로
이 데이빗이라는 배우였는데요. 어떤 개념을 이끌었어요? 관객은 should shut up, 조용히 해야지.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해야지 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건 바로 18세기의 배우였어요 라고 해서 얘를 기점으로 바뀐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audience should shut up and listen 이라는 거 위에서 우리 체크했던 요 노란색 개념이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어? 강조하는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해석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선도한 건 바로 얘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it is 강조 구문인데 여기 왜 who가 나와요? 라고 하는데 그 it is that에서 that은 앞에 뭐가 오냐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지금 보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뒷문장이 어때 봤을 때? 주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선행사가 누구예요? 데이빗 게릭이요. 사람이 선행사로 왔잖아. 그러니까 who를 쓸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으면 which를 쓸 수도 있었겠지. 아니면 앞에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데 뒷문장이 완전해. 그러면은 where를 쓸 수도 있었을 거고요. where, when 이런 거 다 갖다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조용히 하고 가만히 들어야지 라는 수동적이고요. 경건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배우는 뭐 할 수 있어? 자기네 혼자서 연기하고 자기네 혼자서 이렇게 발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 indulge라고 하면 이제 탐닉하다라는 건데 그들 스스로를 탐닉하대. 그래서 만끽하다 정도로 해석했어요. 그 오늘날의 배우들이 만끽할 수 있는 이 조용한 환경은요. is a new phenomenon.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고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런 거는 물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어때? 우리의 서로게이트라고 하면 대리인, 즉 배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연기자들이요. 이 연기자들이 그 화면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잖아. 뭐 하지 않고서 관객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서요. 즉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배우들이 자기 혼자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 오늘날의 영화도 마찬가지죠. 라고 설명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활발하게 참여하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침묵하고 있냐. 이 두 가지의 대조되는 개념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what부터 themselves까지 묶이는 거지.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라고 설명해 주는 거였고 is a new phenomenon 이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어. 근데 as부터 cinema까지가 나왔고 요 as가 지금 요 phenomenon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as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사, 관계, 대명사요. 해석하면 약간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랬잖아. 물론 영화에서 그런 것 같은 새로운 현상이야.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who, which, that 같은 관계 대명사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이렇게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건 지금처럼 as나 then, 비교급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였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애들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내용 정리하면은 19세기 이전의 관객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과거의 관객은 연극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역할이었다면 반대로 오늘날의 관객들은 수동적이고요. 경건하게 침묵하는 존재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배우들이 뭐 할 수 있어? 관객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연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관객의 역할이 과거와 현재 달라요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줬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 당연히 관객은 필수 키워드야. audience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관객이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from A to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활발하게 참여하는 거에서 조용한 onlooker이라고 하면 구경꾼이란 뜻이지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에이전트요. 에이전트 무슨 뜻이야? 에이전트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라는 뜻이 왜 생겼냐면 얘 자체는 일단 행위하는 사람 뭔가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에이전트라 그래. 근데 대리인이 뭐야? 나 대신 행동해주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에이전트에서 나온 명사 또 뭐 있어? 에이전시 있지. 에이전시 뭔데? 어떤 연기자나 가수 대신에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 계약을 체결해주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앞에 나서가지고 행동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시의 기본적인 거는 행동하는 그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일단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